자, 11월 4일 목요일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내일 금요일 시장이 두렵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지금 증시는 별로 좋지도 않고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올라가도 납득이 안 되는 상승에 나스닥이 무한 상승에도 내려가도 납득이 되지 않고 참 어려운 위치에 놓인 상태로 어렵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차트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장대 음봉이 많은데 올라가는 척 하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때문에 갭이 띄어지긴 하지만 그 뒤에 계속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스닥이 쉬어가거나 잠깐 급락한다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좀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오늘도 마찬가지로 증시의 무빙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무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도 좀 실망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준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제가 아무리 단타 위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지수 움직이는 거 보면 매우 답답한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속에서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큰 돈으로 주식을 하면 맨정신으로 버티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함부로 투자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긴 주기로 찾아오는 신용잔고 바닥, 박앤세일이 아닌 구간에서 들어가면 이런 움직임 때문에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에 공매도 탓, 외국인 탓, 기관 탓 계속 남탓만 하게 될까봐 두려워서라도 함부로 투자 결정을 하지도 못하겠으며 자신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만 봐서는 당장 곧버스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치솟고 있는데 겨우 참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ETF도 매매를 즐겨서 했지만 이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수 변동성이 좀 커질 때만 잠깐 이용할 뿐이지 곧버스를 매수하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하지 않는 이유가 지수 상품을 매매하는 것은 홀짝 게임과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안 좋아도 내일 외국인이 매수해버리고 작정하고 끌어올린다면 지수는 오르는 것이며 곧버스와 반대로 갑니다. 지금 좋아 보여도 내일 외국인 의지가 하락이라면 하락이기 때문에 외국인 의지에 달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홀짝 게임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진짜 잘해서 뭐 곧버스라든지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상품들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자신이 없고 만약에 제가 해서 홀짝 게임으로 돈을 번다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적지 않게 발생할 것이며 이 스트레스는 분명히 본 매매에 영향을 줄 게 뻔하기 때문에 멘탈 관리, 좀 건강한 마인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아무리 지금 곧버스가 타고 싶어도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상태 보시면 마지막에 좀 반등 나오나 싶었는데 그새를 또 못 참고 계속 최저점까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캔들은 계속 좋지 않습니다. 이런 캔들이 계속 쌓이게 된다면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한 방에 무너지는 장대 음봉이 언제라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며 오늘 수급도 보시면 금융투자와 외국인 순매수로 찍혀 있는데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차피 나와야 될 물량이라 쳤을 때 들어왔을 때 올리지도 못하고 이게 다시 나갈 때 지수까지 내리게 된다면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나스닥이 신고가 돌파할 때 우리나라도 좀 정신 차리고 이 분위기를 이용해서 올라갔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곧버스 코스피가 완전히 장대 양봉으로 막 3050 위에서 마감하고 한 일주일 지나서도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손절을 각오로 곧버스를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수 상품은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지수 상태를 봤을 때 진짜 마음에 드는 종목이나 특별한 종목, 거래대금이 진짜 강하거나 지수와 별개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있을 때는 그 종목을 하루 이틀 끌고 갈 생각으로 매매를 하긴 하겠지만 그 외에는 함부로 느낌으로 그냥 좋아 보인다고 사고 싶다고
예전에 상승장 같은 분위기에 매수하는 것처럼 매수하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딱 세 가지 종목에서만 매매했는데 이 세 가지 말고는 다른 종목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도 많고 어제 나스닥 때문인지 또 갭상승을 높게 만들었는데 많은 종목들이 갭상승이 나와서 그 갭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 음봉이 많이 떠서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갑자기 나스닥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뜬금없이 갭상승이 뜨는 상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갭하락으로 시작해서 올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갭상승 시켜서 움직여봤자 그 뒤에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계속되는 힘이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도 뭐 나스닥이 올라가지고 내일도 우리나라 시장이 갭상승이 나오고 보고 있던 종목이 갑자기 올라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 계속 그럴 것이며 이것 때문에 에코프로 진짜 특별한 3개만 매매를 했습니다. 에코프로랑 카카오 게임즈랑 남해화학. 어제 장 마감할 때 살아있는 종목 3개.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들이 있었지만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쓰고 있는 남해화학, 카카오 게임즈, 에코프로. 이거는 처음에 NC소프트 이 리니지 영향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가 갭상승과 함께 바로 힘을 받아서 장 초반에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심상치 않다 싶었는데 10%까지 갔던 게 보합까지 떨어지고 아쉬운 움직임이 나왔으며 남해화학도 20% 가까이 올랐다가 14,400원까지 시초가를 깨버리기도 했습니다. 4%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10%쯤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잡는다면 지금 결과를 봤을 때 여기서 잡았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3가지 종목만 보다가 남해화학은 초반에 놓쳤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랑 에코프로 쪽에서 시선이 쏠려가지고 이거는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3가지 종목을 보고 싶었는데 동시에 3가지 보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2가지에만 만족하다 보니까 남해화학은 나중에 보고 나중에 눌림에서만 몇 번 공략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반등에 힘이 없고 순간적으로 빼버리는 시장가 매도가 강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뒤로 눌림목을 포기했는데 끝까지 내려가는 거 보고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신경도 쓰지 않으니까 하필이면 끝까지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장 초반에 좀 여러 번 공략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었으면 수익률이 좀 높아졌을 텐데 들어가서 버티지 못하고 좀 제가 원하는 반응이 한 방에 나오지 못해서 그걸 참지 못하고 매매를 반복하다가 수익을 그렇게 많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에서 대부분 수익이 발생했는데 장 초반에 눌리고 나서 시초가 회복하는 양봉이 나올 때 그대로 잘 따라잡아서 매수가 좀 유리하게 잡아서 수익을 좀 가볍게 냈습니다. 여기서 수익 내고 빠지고 하루 종일 관찰하다가 빠지지 않고 돌파할 때마다 들어가서 잠깐씩 수익 내고 나중에도 눌림에서 또 수익 내고 중요한 자리가 지금 12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도 눌림목으로 접근해서 매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종목을 고른 이유가 시장의 중심에 있거나 뭔가 의미가 강력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구성해서 그 종목에서만 집중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괜히 이것저것 다 좋아 보인다고 최대한 많이 분류하고 시선 뺏기지 말고 중요한 곳에서만 뭔가 의미가 있는 곳에서만 집중해 주는 게 좋으며 사실상 오늘 에코프로 이거 한 개만 집중했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으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제 큰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제 양봉이 나왔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첫 상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둘째 날, 셋째 날에도 계속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전 고점이 11만 7,500원이고 지금도 이 7,500원에서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으며 어제 고점이 12만 원.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가 이때 11만 7,500원. 어제 고점 12만 원. 이거 2개만 지켜주면은 기준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는 종목에서 집중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양봉이 두 번 나와서 뭐 셋째 날에도 눌림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이미 놓쳤다면은 그 다음 버스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지겹게 들리시겠지만 버스는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내가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좀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뛰어오르는 종목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장 초반에 거래대금만 잘 체크하더라도 뜬금없이 예전에 자주 체크하던 종목이 상위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항상 첫 출발하고 의미가 있는 종목을 찾아서 내일 시장에서 집중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런 종목이 어디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첫 출발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기관의 수급과 함께 오늘 12%까지 오르긴 했지만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습니다. 다른 원전주들도 오늘 시세가 나오긴 했지만 이미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내주겠습니다. 하락한 것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 최저점을 깨버렸습니다. 두 배 뻥튀기 되었기 때문에 내 영역이 아니라서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더 주목받는 게 한정 기술인데 어쩌면은 두산중공업보다 공략하기 쉬운 게 한정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으며 이때 거래량을 전부 다 돌파해서 이것도 내일 시장에서 눌림목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찾을 수 있는 것은 두산중공업보다는 한정 기술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한신기계 양봉이었으면 또 눌림목 공략할 수 있었을 텐데 거래대금도 괜찮고 그랬을 텐데 보시다시피 꼬리가 너무 길고 캔들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으며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놓치긴 했지만 내일 시장에서도 혹시나 밑에 호가가 단단하다면 눌림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서 한정기술, 남해화학 정도는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는 오늘 생선뼈 캔들이 나왔는데 장중에 7.5%까지 치솟았습니다. 그전에도 관심주였던 이 종목이 시세가 나왔는데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간다면 보유자의 영역이 되어서 더 이상 신규 진입자들은 손을 대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생각하면은 좀 계속 아쉬움이 남는 게 맥쿼리 인프라 12,000원에 놓친 것도 이어서 KTNG 이것도 제가 예전에 배당주 말씀드릴 때 한 이쯤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완전히 저점까지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 계획은 제가 워낙 이 계획대로 맞아 떨어지기를 좋아해서 그런지 계획이 아니면 잘 매수를 하지 않는데 제 계획은 맥쿼리 인프라를 먼저 12,000원쯤에서 매수하고 그 뒤에 리츠 종목이랑 이어서 KTNG까지 이쯤에서 매수하는 게 목표였지만 맥쿼리부터 꼬여버렸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았는데 벌써 8만원에서 장중에 86,000원까지 꽤나 크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한전산업은 좀 답답한 종목인데 윗꼬리가 계속 길고 올라가다가 실패하고 있어서 완전히 이것도 한전기술처럼 거래량 이렇게 동반해서 완전한 장대 양봉으로 마감하는 게 아닌 이상은 쳐다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어렵긴 하지만 이것도 나중에 시간 지나서 에코프로처럼 혹시나 올라오게 된다면 언제라도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몇 주 내내 계속해서 지켜보던 종목인데 이제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한 일주일 정도는 쉬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쉬어가지 않고 계속 오르거나 이런 변동성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위 위메이드 이거는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한 사람이 아니고서 여기서 들어간다는 것은 나 반토막 날 자신 있다, 반토막 날 각오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것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기존의 보유자가 아니고선 고점에 들어갈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걸 들어가고 싶다면 항상 신풍제약, 시젠, 한국 BNC 그 전에 거쳐온 수많은 종목들을 생각하시면서 참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진파워도 분류를 하고 싶긴 하지만 차라리 한정기술 쪽에서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이것도 패턴이 그렇게 쉬운 종목은 아니라서 제가 자신이 없어서
분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원래는 분류하는 게 맞고 눌림목에서 또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서 분류를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중요한 자리에서 아직 거리가 먼 상태는 아니라 저는 일단 수익을 챙기고 정리를 했으며 내일도 이런 흐름이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수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쉬면서 뭔가 중요한 자리 근처에서 잘 지지해 주는 거 보고 그때 결정한다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거래대금이 많이 부족한데, 거래대금이 부족하다는 뜻이 뭐냐면 올라가다가 언제라도 윗골이 달린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이런 캔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기술투자 보더라도 캔들이 최악입니다. 거래대금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오기 쉽기 때문에 차라리 분류를 하고 내일 시장에서도 집중하려면 거래대금이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내일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일진파워는 저는 분류하지 않고 코스피에서는 한정기술, 그리고 남해화학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지수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진짜 확실한 종목, 거래대금 동반해서 첫 출발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고서는 함부로 손댔다가 그동안 힘들게 벌어왔던 수익금이나 손실이 훨씬 더 빠르게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소중한 돈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